여기 무개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한 초등학생이 상가 건물 복도에서 소변을 봤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한 상가 건물에서 한 초등학생이 저렇게 소변을 떳떳하게 보는데 뭐 여기까지는 어린아이의 치기라고 볼 수 있다. 여기부터 또 문제가 발생해요. 박 변호사님. 네. 저 관련해서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부모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 뭐 이 얘기네요. 전반적인 사정을 글 작성자가 올립니다. 글 작성자는 이 상가 건물 중에서 일정 구역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으로 추정되는데 예. 글 작성자에 따르면 건물 관리인이 벽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는 연락을 해옵니다. 예. 급한 마음에 달려가 봤더니 물이 새는 것이 아니라 CCTV를 확인해 보니 같은 상가 건물 내 다른 식당에서 밖으로 나온 초등학생이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소변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나죠. 그런데 마침 이 초등학생이 어떤 학원 로고가 끼워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학원에 직접 연락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학원에서 이 아이의 신상을 알려주지 않겠죠. 물어봤는데 이 작성자가 학원 측에 그 부모에게 연락해서 혹시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지만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정도만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소변을 봤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도 그래서 뭐요? 라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히려 학원에 연락했다는 사실 자체에 굉장히 화가 났는지 이후 XXX야 내가 가서 닦을 거다. 너 딱 기다려 라고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해봐도 그 전화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이 글을 쓴 분의 주장이니까 좀 더 그렇습니다.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 애초 취지는 이런 거네요. 박 변호사님. 그냥 초등학생 소변을 봤으니까 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좀 애 좀 혼내라. 그렇죠. 치워달라 이런 취지가 하고 아니었을까. 지도하고 그냥 전화를 끝냈으면 그렇죠. 될 일을 예. 만약에 이렇게 반박하고 뭔가 욕설을 했다. 그럼 법적으로 나중에 다툼이 좀 될 수 있는 거예요? 글 작성자 입장에서는 아쉽게 형사상 문제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변을 본 상태에서 이를 제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라야 합니다만 이 소변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휘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너무 재물 정색하고 손괴죄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다툼 과정에서 단순 폭언은 해악의 고지가 아닌 이상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행위 자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대상이 되면 분명하고 예. 이에 대해서는 친권자가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후 전화 통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많이 야기했습니다. 추가로 위자료 청구도 대폭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변이란 특수한 상황, 폭언 뭐 바로 직접적으로 법적 그렇죠. 처벌까지는 연관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무개념 아이와 무개념 부모 얘기까지 사건 사고 소식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